오늘 양시장 잘 만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늘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까요? 2차전지, 폐배터리, 그리고 또 칩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반등할 때도 이 시간 늘 이야기됐던 종목군들이 그 선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이 종목 전문가의 판단 함께 좀 들어보시죠.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장의 특징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시간이 좀 있기를 좀 바라고요. 우선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강세. 결국 CPI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지수 올라갈 때 기분 좋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문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못으로 다른 나라 패버리고 자기네들은 날아가죠. 미국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과 원칙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방네 떠들고 그죠? 그 SUV인지 뭐 SBV인지 뭐 그 은행주하고 리만 브라더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아직 완벽하게 장이 돌아서거나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켓텐을 계속 시청하셔야 됩니다. 대신 기사를 보지 말고 마켓텐을 보시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요번에 미국 은행주 이슈 불거졌을 때 리만 브라더스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쵸? 예, 그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가고 또 강조하지만 저는 지수 강세 전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수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2023년도에는 종목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수를 강세 전략으로 주면서 지수가 되게 세게 가고 이러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첫 번째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CPI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CPI 확인하라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금리 인상 밴드인데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쪽 여기 475에서 500으로 나오고 79%. 자, 여기도 보면 475에서 500이고 65%. 이 475에서 500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FOMC 때 금리를 0.25만 인상해야 됩니다. 동결을 하거나 0.5가 만약에 인상됐을 때는 또 판을 다시 짜야 돼요. 0.25 정도의 판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500에서 3월 8일이에요, 여러분. 500에서 그 숫자가 높은 쪽의 확률이 70%였습니다. 이게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리고 미국장 차트 하나 놓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나스닥 시장은 작년 연말에 나락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도 종목들이 기똥차게 갔는데 지금 나스닥은 거기에 비해서 지수 단위 한 단계 높아져 있습니다. 대신 또 누차 강조합니다. 12,500에서 12,750 저항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마디가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섹터도 좋게 얘기하는데 징그럽게 안 갑니다만 그건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이 한 방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한 방 맞은 거고 그 다음에 다우. 보다시피 독일하고 다우는 지수 단위 높은 상태에서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각이고요. 나스닥은 지수 단위 낮은 상태에서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변동성이나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나와도 그게 기회로 작용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전 세계의 대빵은 나스닥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스닥 중에서도 지금 애플이 $155 돌파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애플이 155달러 돌파한다 안 한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보면서 하는 거죠. 애플이 155달러를 돌파하면 이것도 학이 날개를 피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역헤드앤 숄더. 물론 신고가는 불가능하겠지만 애플이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리고 AMD입니다. AMD는 완벽하게 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되게 강조하는 거 하락한 기간과 폭이 너무 하락한 기간이 길고 하락한 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돌렸을 때는 누차 강조하지만 다우하고 독일 등 전통주 쪽이 좀 불안한 건 사실. 그러나 빅테크 쪽 전 세계 시장의 중심인 이 나스닥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N자형의 목표치에 찾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장이 무너지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년 전문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파생방송 제가 7년을 하면서 지금 이토마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모르고 하얀 와이셔츠로 아는 그게 파생방송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파생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장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깡통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지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변동성.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지수의 변동성이 나올 때 나스닥 시장 갖고 얘기를 하면 뭐 한 50에서 100 정도가 만약에 쭉 치고 올라가면 또 고점에서 한 2, 30이 쭉 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 벌기가 수월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올라가면 한 4, 500이 한 방에 올라가고 한 번 밀려버리면 4, 500이 한 방에 밀려버리고 그 변동성이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마켓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자, 결론.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셀 때 지금까지 장은 죽은 적이 없다. 오히려 작년 연말까지가 힘들었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다만 변동성 요인은 계속 상존하고 있으니 그걸 감안하면서 기사를 보지 말고 마켓텐을 봐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 인공지능 등이 중요한 겁니다. 전 섹터가 강하다. 여러분, 그죠? 예, 전 섹터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에 쫓기면 안 되는데. 이게 9시 5분 시세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세판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더 강력해졌고요. 이쪽을 보시다 보면 그냥 상한가 치거나 날아가는 주식 되게 많아요. 이 알미늄 관련주도 2차 전지, 그죠? 배터리 소재, 리튬, 니켈 이런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코프로 18%인데 여기 보시면 상신이, 신흥 SEC, 원준이, 그죠? 에코앤 드림 등. 그 다음에 요 화면 보시면 SPG. 제가 이번 주에는 SPG 얘기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공장 자동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로봇 등. 파란색이 안 보입니다. 어제 지수 급락할 때 주식을 던져버린 분들은 아마 지금 손가락 빨고 있을 겁니다. 또 요런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목이 너무 강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모를 정도로 아시겠어요?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지수가 조종을 주거나 변동성이 생길 때는 지금 시장은 그게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갔을 때 지수가 저항권으로 가거나 종목들이 저점에서 또 어느 정도 튀고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참으시라는 거죠. 지수가 밀리고 종목이 밀릴 때는 두려워도 베팅을 하라는 거고 이거는 뭐 이종복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사명으로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일이었죠? 종목들이 밀리고 지수가 흔들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섹터의 주식이 지지권에 있다 하면서 제가 2차 전지, 폐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공장 자동화, 심지어는 칩 관련주 막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했었을 겁니다. 지금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지금 짱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전략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또 지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주시죠. 사실 지금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거는 방송 용어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장은 310 안착 체크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310. 근데 이게 만약에 항생하고 뭐 이쪽에 올라가고 막 그러면 계속 상승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막 서두에 말을 되게 길게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다음 주 FOMC 때까지 가면서 지수 변동성은 조금 어느 정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오늘 갭상승의 양봉으로 날렸죠. 요런 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1월 말 양봉으로 올라가고 하루 이틀 뒤에 또 밀어버리고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다음날 양봉 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다음날 양봉 장대 양봉으로 말아주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1월 말부터 현재까지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이런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쪽도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는 사나흘 정도 빠지고 사나흘 올라가고 사나흘 빠지고 2, 3일 올라가고 뭐 사나흘 빠지고 하루 이틀 올라가고 사나흘 빠지고 바닥 나왔고 이게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는 빠지는 날이 조금 길어가지고 주식이 힘들었고 종목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빠지는 건 하루 이틀에 그냥 확 빠지고 다시 하루 이틀에 확 올려주고 하루 이틀에 확 빠지고 하루 이틀에 확 올려주고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5일 정도 빠진 겁니다. 이런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기회. 이런 게 기회.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312에서 315가 단기 저항이 맞습니다. 벌써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다시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어제 이전의 일주일까지의 흐름보다는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은 결국 우리가 FOMC 때까지는 300 초반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300 초반 열어놓고 315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320까지도 타치할 수도 있겠지 정도의 어떤 밴드, 그 밴드 정해놓으면서 밀리면 저점 매수, 올라가면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왜냐면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내일부터는 생뚱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외국인들 선물 1조 얼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도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건 해지입니다. 외국인들이 해지를 한 거기 때문에 지수가 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주식도 팔고 있고 선물도 같이 팔았다. 그러면 위험했을 겁니다. 근데 주식을 6조, 7조를 갖고 있었어요. 주식을 6조, 7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이네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을 매도 쳐서 해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장이 다시 올라타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다시 선물을 어제 판 거를 다시 환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어떤 뉴스들이 도배를 할지 저는 궁금하군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파악도 중요한 거고요. 제가 어제까지 강연 방송을 했었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추세 패턴의 중요성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승각 하락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SPG 같은 주식은 최근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데도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 걸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 밀리면 적극 매수하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로보티즈 로보스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주식을 보시면은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고 흔들려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를 상승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상승 후 조정을 받을 때 이걸 조정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면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만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각 자체가 올라가는 각에 걸린 주식들이 다시 올라갈 때 N자형으로 뻗어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종목들은 각 자체가 조정각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인포뱅크 하나 얘기해 드렸어요.
인포뱅크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쪽 타이밍은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려갖고 거래가 터지면 급등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 일정으로 이렇게 밀려내려고 있죠. 밀려내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세게 못 가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밀려내려고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격에 걸렸을 때는 지금 당장 치고 들어가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종목들이 밀리는 가격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종목들이 튀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뭐 상신이든 이런 거 빼버리고 원준 하나 얘기 드려볼게요. 원준이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것 중에 어제 한번 밀렸지 않습니까? 이쪽에 오는 매수가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해드렸었죠. 먼저 샀어도 상관없고 밀렸을 때 사도 상관없고 요것은 각 자체가 상승각 하락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추세를 돌리는 각이라 상대적으로 탄력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것이다. 요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수 얘기한 거 준비한 거는 말도 못했네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지수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좀 아쉽네요. 내일 그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도 2차전지가 날아가죠. 2차전지 특별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합정동 토마토홀에서 진행되는 2차전지 미래전략 강연회 현재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가고요.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상단에 배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